chip placement with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죠. 이제 한번 와이어랭스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좀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게 이제 3.31, 3.32, 3.3 뭐 이런 것들이 특히 3.36, 3.35, 3.31은 이제 리워드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. 리워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는 거고, 이 리워드를 어떻게 계산할까는 사실은 결과물이 어떤 모양이냐랑 이제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결과물이 어떤 모양이냐, 결과물을 뭐 어떻게 얻을 것이냐,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물이 어떤 모양이냐랑 이제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. 그다음에 뭐 이것도 결과물을 어떻게 얻을 거냐랑 관련이 있고,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물에 대한 평가, 결과물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이냐인데, 이제 그게 결과물이 어떤 모양이냐, 어떤 형식을 얻을 것이냐랑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나면요, 여기 지금 요 구절 보면 로우와 컬럼이 30개다. 그러니까 출력물에 딜레이가 있어서 지금 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출력물에 로우와 컬럼이 딜레이가 있네요. 30개인 거죠. 그러니까 총 900개의 이제 칸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매크로 하나가 주어지게 되면 이 매크로의 플레이스먼트라는 게 매크로의 좌표가 이렇게 뭐 캔버스 상에 뭐 좌표가 높은 프리시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들어가라. 지금 섹션 하나 칠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라. 그러니까 저 900개의 칸 중에서 이제 칸을 정해주는 거죠. 뭐 그런 컨셉으로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좌표를 그냥 하나하나 찍어주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요 900개 중에 어디에 넣어줄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래도 뭐 이제 배치해야 될 게 뭐 300개다. 그러면 뭐 그냥 단순 계산으로 뭐 이런 숫자가 나오나요? 900개 중에서 300개를 뽑는. 계속 딜레이가 있네요. 900p 300을 썼습니다. 이 정도 숫자가 나오네요. 만약 300개의 매크로를 배치한다면. 그리고 이 매크로가 이제 지난 비디오에서 언급이 매크로가 이렇게 되는 상황은 사실은 제 이해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매크로 하나를 배치하기 위해서 요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만약 900이라고 하면 900개의 그리드 셀 중에서 뭐 몇 번째 거다 요 정도 정해주면 되는 거지.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쳐 있다 그걸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. 이게 뭐 대전제가 그리드 셀의 크기가 이제 매크로보다 큰 거죠. 왜 이런 개념이 필요하냐면요. 이게 보면 뭐 덴서티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. 그런 걸 보면 이 그리드 셀 안에 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이 그림하고는 약간 충돌하긴 하는데, 왜냐하면 이게 지금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. 그러니까 뭐 요 매크로가 이제 그리드 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요 그림하고 좀 충돌하긴 하는데요. 그래도 위에 계산한 내용을 봤을 때는 제 해석이 좀 제 해석이 좀 더 이 부분하고는 좀 말이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. 한번 보시면서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죠. 그래서 페리미터의 둘레인 거죠. 그러니까 have 페리미터 와이어 랭스를 쓰는 건데 원래 많이 쓰던 거다. 그러니까 하나의 엣지가 있을 때
하나의 엣지가 있을 때 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. 제가 너무 딜레이가 크긴 하네요. 지금 뭐 그리드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해서 뭐 체스보드 같은 거 생각을 하셔가지고 체스보드에 한 칸에다 뭘 놓고 한 칸에다 뭘 놓았다고 했을 때 둘 사이를 연결해야 돼요. 그랬을 때 와이어 랭스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운가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두 점 사이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와이어 랭스는 이제 뭐가 적당하냐 하는 거죠. 수많은 길들이 있죠. 뭐 극단적으로는 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. 뭐 이게 뭐 금지된 건 아니니까요. 그렇죠?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거는 와이어 랭스만 봤을 때는 요 둘레의 반이다.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여기 요 길인 거죠. 그러니까 길이가요.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데 요 정도 길이가 적당한 와이어 랭스인 거죠. 소 필요한.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적고 있어요. 그래서 헬프 페리미터 와이어 랭스는 둘레의 반인 거죠. 바운딩 박스에. 그렇죠?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네트 그러니까 뭐 엣지에 끝에 끝에 있는 두 점인데 맥스민 이게 지금 엣지라는 게 이제 꼭 두 버텍스만 연결하는 게 아닌 상황도 있어요. 조금 뒤에서 이제 바로 밑에 나올 거고요. 어찌됐든 간에 이제 X축 제일 큰 거에서 X축 제일 작은 거, Y축 제일 큰 거에서 Y축 제일 작은 걸 빼서 1 더해줘. 그냥 뭐 1을 더한다는 게 뭐 이제 보면 이 그리드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중요해진 거겠죠. 그리드가 아주 많으면 뭐 30 곱하기 30이 아니라 뭐 1000 곱하기 1000이다 그러면 1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안 줄 텐데 여기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. 그리드 셀의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요. 어, 노멀라이즈 썸을 그러니까 요 알프 페리미터의 노멀라이즈 썸을 구하는 건데 노멀라이즈 썸이라는 게 이제 QI 곱해서 더하는 거죠. 저 이번 식에서 그러니까 QI가 뭔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뭐 우선 QI가 다 1이라고 보면 이걸 그냥 다 더한 거죠. 모든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의 I 인덱스는 뭐 굳이 말하면 이제 엣지의 인덱스가 되는 거죠. 그렇죠? 적혀 있나요? 그러니까 넘버 오브 넷, 넷이 이제 엣지를 얘기하는 건데 뭐 엣지라는 게 무슨 말하는 엣지라는 꼭 버텍스 두 개는 아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 QI는 노멀라이제이션 팩터인데 뭐 목적은 애큐러시를 높이기 위한 거고 어떻게 해서 애큐러시를 높이냐면 와이어랭스의 코스트를 뭐에 비례해서 높이는 거죠. 노드 수가 증가하면. 그러니까 뭐 이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여기가 얘랑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이랑도 연결이 돼야 되는 것도 딜레이가 있네요. 자, 그러니까 얘가 얘랑도 연결이 돼야 되고 얘가 얘랑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러면 뭐 큰 이슈가 없죠. 요거 길이 더하기 요 길이 그러니까 해프 파라미터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와이어 랭스인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얘가 그러니까 같은 선이 뭐 말하자면 좀 이거 이제
그리자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죠. 하나에서 나와서 이렇게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. 이 경우에 이거의 엣지의 길이는 이거의 와이어 랭스의 길이는 좀 뭔가 웨이트 텀이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거 딜레이가 너무 크네요. 요 두 개 연결 같은 경우는 요 해프 페리미터, 요 두 개 연결 같은 요 해프 페리미터인데 요 세 개가 연결된 거면 요 1번 수식대로 식을 구하지만 1번 수식대로 구하면 어떻게 되죠? y는 요만큼, x는 요만큼. 그러니까 1번 수식대로 구하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? 이거에다가 제가 얘기한 건 요 길이죠. 요 길이. 자, 그러니까 저 1번 수식대로라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? 요 요 버텍스 3개 연결하는 요 넷에 대해서는 요 니은자 모양의 요 길이가 나올 텐데 이거는 좀 더 노멀라이제이션 팩터가 곱해져서 좀 더 중요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그건 거죠. 얼마 정도 곱해주면 될까요? 뭐 2를 곱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2분의 3을 곱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좀 더 1보다 큰 숫자 곱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 얘기 그걸 해주는 요 얘기가 그 부분이고요.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. 자, 이거는 뭐 굉장한 그 와이어랭스의 굉장히 러프한 예측인 거죠. 그렇죠? 뭐 여기 어떤 뭐 수학적인 뭔가 요 바운드를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. 뭐 그건 뭐 지금 대세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. 와이어랭스보다 더 고려해야 될 게 많다. 뭐 인터피런스도 고려해야 되고 타이밍도 고려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. 다 고려해줘야죠. 근데 그걸 고려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와이어랭스를 하는 거고 그거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옵티마이즈를 할 수는 없지만 와이어랭스에 대해서 하면 어느 정도 다른 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. 이건 것이니까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큰 매트릭에 대해서 내가 뭐 이거 말고 딴 거 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너무 느리기 때문에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산하기 쉬운 다른 매트릭을 하는데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높다. 이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와이어랭스는 비교적 그 계산법이 큰 이슈가 없고요. 그러니까 뭐 매크로들, 스탠더드들이 다 배치가 된다고 하면 뭐 계산에 큰 이슈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요 앞부분의 어섬션에 의해서 시작 위치까지도 그냥 그 그리드 셀의 중앙으로 잡으면 뭐 더 이슈가 없죠. 자, 그 다음에 그리드와 로우의 이제 개수를 어떻게 고를 거냐. 자, 칩 캔버스의 디멘전 뭐 굉장히 작겠죠. 주어지면 이거를 그리드 셀로 나누는 건 뭐 열려 있는 문제인 거죠. 근데 이제 너무 잘게 쪼개면 이제 옵티미제이션이 너무 어려워지고 너무 코스하게 쪼개면 뭐 의미가 없겠죠. 이 일을 하는. 그렇죠? 그 맥시멈 넘버를 128로 놓고 128의 제곱이 이제 최대 그리드 셀의 개수겠죠. 그렇죠? 이 부분이 사실 좀 이제 이해가 다 되는 건 아닌데요. 그렇죠? 요 이제 파란색 지금 요 부분을 빼고 해석하면 결국 실험할 때는 30 곱하기 30을 썼다는 얘기로 끝나죠. 이제 요 중간 부분이 옵티멀 넘버의 로와 컬럼을 고르는 거를 추징하는 거를 어떤 것도 또 다른 문제로 보고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를 해서 골랐던 건데요. 이게 사실 좀 전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커지면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그러니까
기본적으로 와이어 랭스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와이어 랭스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좀 모이려고 하는 거죠. 근데 덴서티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이 모이는 걸 방지하는 거고 컨제스천도 그런 걸 좀 방지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것도 옵티미제이션 오브젝티브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적절한 균형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뭐 256, 256이라고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지금 잘못했어요. 제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. 어, 캔버스의 크기는 변하지 않죠. 캔버스를 얼만큼 잘게 쪼개냐의 문제인 거죠. 제가 좀 엉뚱한 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. 이거를 잘게 쪼개게 되면 뭔가 정밀한 계산이 가능하겠죠. 그런 이점이 있을 테고 이걸 굉장히 코스하게 쪼개면 정밀한 계산이 불가능할 텐데 그랬을 때 이게 어느 게 좋은 건 결과 그러니까 정밀하게 해서 빈을 잘게 쪼개서 얻은 결과랑 빈을 대강대강 쪼개서 얻은 결과랑 비교해보고 그중에서 괜찮은 거 골라는 게 이거라는 건데 그러면 괜찮다의 기준이 뭐냐 라는 건데요. 여기서는 공간을 얼마나 낭비했는 양이 이제 그 좋다 나쁘다의 기준으로 쓰이는 건데 공간을 어떻게 낭비했냐를 어떻게 재는 거죠?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 캔버스의 크기도 똑같고 배치될 매크로의 개수도 똑같고 그거를 구역을 나눠서 할 때 그리드 셀을 크게 하냐 작게 하냐는 건데 근데 이거를 공간을 얼마큼 낭비하는지 갖고서 로우와 컬럼의 개수를 정한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잘 상상이 가지가 않네요.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코스학에서 대강 배치하고 뭐 파인하게에서 뭐 좀 정밀하게 배치했을 때 뭐 하나가 최종 그 EDA 툴까지 돌려서 배치를 했더니 한쪽이 더 좋더라 이런 얘기는 당연히 가능하죠. 당연히 가능한데 공간 낭비가 한쪽이 더 크다. 공간 낭비라는 게 도대체 여기서 뭘 정확하게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네요. 아무튼 뭐 결론은 이거 같습니다. 결론은 이 정도의 로와 칼럼은 쓴다.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배치해야 되는데요. 매크로 배치할 때 뭐 큰 것부터 먼저 배치한다는 거죠. 그렇죠? 뭐 일리가 있고요. 뭐 사람도 그렇게 하겠죠. 그다음에 이제 타이, 그러니까 크게 똑같은 게 되게 많겠죠. 그렇죠? 그런 경우에는 내가 배치한 것들과 연결 관계가 많은, 그러니까 상관도가 높은 것부터 먼저 배치하겠다. 토폴로지컬 솔트를 통해서 그런 걸 하겠다. 뭐 배치한 순서도 러닝, 뭐 린포스먼트 러닝 해야 되지 않냐? 이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게 액션 스페이스에 넣어서 해야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좀 액션 스페이스가 훨씬 더 커지게 되고 좀뭐 하기 힘들다. 해봐서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하기 힘들어서 안 했다는 건지 좀 명확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렇게 휴리스틱하게 뭐 큰 거 먼저 배치하는 거, 그 다음에 타일 때는 연결 관계가 지금 배치한 애들의 연결이 더 많이 된 거 먼저 배치하는 거, 그게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요 얘기는 지금 계속 리워드 계산을 하기 위한 얘기를 한 거고요. 지금 요거는 요 요것들의 순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이 좀 잘못됐죠. 왜냐하면 이제 요게 더 크니까 먼저 배치해야 되는 건데. 아무튼 스탠다드 셀은 퍼스트 디렉티드 메소드를 썼다. 이게 이제 뭐 웨이트 디스턴스
이 타이틀리 커넥티드 된 노드들은 서로 좀 가까이, 그러니까 용수철 뭐 후계 법칙 같은 느낌인 거죠. 그죠? 그다음에 리펄시브 폴스를 둬가지고 너무 가까이 오는 건 방지하고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요거와 관련된 문서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본 컨셉은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, 이 연결된 것들은,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각의 클러스터들에 대해서 뭐 용수철 붙여놓은 거로 모델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수천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 거고 걔는 연결돼야 되는 거는 용수철로 붙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용수철이 있으니까 이제 한쪽은 얘들이 이제 이 용수철들은 이제 그 다 거리를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.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, 이렇게 서로 이제 밀쳐내는 청력으로 또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뭐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용수철들의 어떤 스테이블한 스테이셔너리한 배치를 찾는 거죠. 근데 이 방법 자체는 뭐 지금 제가 저걸 아주 자세히 본 거였는데 방법 자체는 뭐 거대한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어가지고 배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. 그 이게 이제 좀 스토캐스틱하게 노드 하나 위치에 업데이트하고 다른 노드 뽑아서 업데이트하고 계속 이터레이션을 도는 식으로 동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, 그러니까 전체가 최적화된 걸 한 번에 이렇게 뭐 풀어서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어서 찾는 건 아니고, 뭐 그렇게 찾아도 될 것 같은데, 적어도 저 레퍼런스 얘기하는 거는 그냥 랜덤하게 초기화 해놓고 그 다음에 노드 하나씩 계속 그 안정적인 위치로 계속 옮기는 거죠. 계속 이터레이션이 돌다 보면 어느 정도 괜찮은 배치가 나오도록 하는 거고요. 이것도 뭐 디터미스틱하게 돌아가는 거죠. 일단 라우팅 컨제스천인데요. 이 논문에 이제 보면 있어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그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이 논문에 또 레퍼런스가 쫓아 올라가야 되는데요. 기본 아이디어는 그 라우팅, 그러니까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컨제스천이 요 관련된 요 6개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컨제스천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 대강 이런 식입니다. 아주 대강 얘기 말씀드려서 요 두 점을 연결하려고 필요하려면 이제 선을 연결해야 되겠죠. 그 선의 길이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 폭이라는 개념도 있겠죠, 당연히. 지금 뭐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도로에 길이만 있는 게 아니라 폭도 있겠죠. 그러니까 도로의 면적이라는 게 있는 거죠. 얘와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선에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 거예요. 그건 뭐 이제 이걸 어떻게 제조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, 뭐 공정에서 결정이 되는 요소도 있겠죠. 어찌됐든 간에 이걸 하기 위해서 도로의 면적 같은 게 필요하겠죠. 그 면적을 6개가 면적이 비례해서 나눠 갖는 거죠. 그러니까 얘와 얘를 연결해야 된다. 그럼 요 6개가 컨제스천과 관련된 코스트를 받는 거죠. 코스트는 기본 아이디어가 이걸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의 면적이 되는 거고, 도로의 면적을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했을 때 이 오버랩 되는 면적에 의해서 비교적 얘는 오버랩 되는 게 좀 적겠죠, 얘랑 비교해서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눠 갖는 게 되겠습니다. 뭐 심플 디터미니스틱 라우팅 베이스드 뭐 했고요. 이게 라우팅 넷은 라우팅 리소스를 당연히 먹을 텐데요.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그리드 셀에 대해서 이제 그게 지나갈, 조금 표현 좀 애매하다고, 그게 지나갈 소지가 있는, 지나갈 수 있는 그 그리드 셀에 대해서 그 이제 페널티를 받는 거죠. 뭐 이것도 보면 가로 세로 따로서 했습니다. 가로로 구해서 6개 나눠 갖고 세로로 해서 6개 나눠 갖고, 그러니까 각각의 세로 가로 라우팅 리소스를 따로 카운팅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너무 하이 프리퀀시 이런 게 의미가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좀 스무딩을 했다. 그리고 뭐 가장 붐비는 데의 값,
그러니까 전체 평균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가장 붐비는 곳에 얼마큼 컨제스션이 발생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가장 붐비는 곳이 너무 많이 붐비면 안 된다. 이 정도가 적당한 거겠죠. 그래서 이 전체로 해서 요 컨제스션을 모든 그리드 셀에 대해서 구하고, 거기서 상위 10%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서 그걸 식에 썼다. 요 식에 썼다가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덴서티인데요. 이제 이 덴서티라는 거를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리드 셀은 좀 크고 매크로는 좀 작다. 그러니까 매크로는 그리드 셀에 속속 들어간다.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전체가 이해하기가 좀 쉽고,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자, 덴서티는 하드 컨스트레인트 쓰는데요. 이게 이제 덴서티가 얼마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그 매크로들을 막 배치를 해야 되는데, 매크로를 하는 곳에 너무 많이 해준다든지, 사실 그러면 뭐 물리적으로 만들 수 없겠지만 한 곳에 막 보내면 와이어랭스 같은 거 굉장히 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와이어랭스뿐만 아니라 뭐 컨제스천도 좀 뭐 그 하나에서 모르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 좀 줄겠죠. 왜냐하면 아니, 하나에서도 줄겠네.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매크로들의 중심이 그리드 셀이라고 있으니까 하나의 그리드 셀에 다 모아준다면 와이어랭스도 줄고 컨제스천도 뭐 발생을 하지 않겠네요.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안 되는 거죠. 그걸 금지해야 되는 거죠. 그걸 금지하기 위해서 덴서티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고요. 이제 그게 있음으로써 뭐 말도 안 되는 배치를 만드는 걸 막을 수 있는 거고요. 그다음 뭐 저기는 아예 배치 고려하지 마 이러므로써 이제 서치 스페이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도 있겠고요. 그러니까 이 RL 과정에서는 EDA 툴이 쓰이지 않아요. 러닝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EDA 툴이 쓰이지 않아요. 왜냐하면 한번 평가하는데 너무 빠른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. EDA 툴이 쓰이는 시점은 이 적어도 이 그리드 셀 레벨로 배치가 다 끝난 거죠. 요 매크로는 몇 번째 그리드 셀, 요 매크로 몇 번째, 요 정도가 다 끝난 다음에 EDA 툴이 등장을 하는 거죠. 스탠다드 셀 클러스터 플레이스먼트에서 만족할 조건이 나오네요. 그리드 셀에 들어가는, 그러니까 클러스터 스탠다드 셀 클러스터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모여 있는 거죠. 뭐 1000개 이런 게 모여 있으니까 그거의 덴서티가 미리 정해놓은 데를 넘으면 안 된다. 스탠다드 셀 한 곳에 막 밀어넣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뭐 0.6을 잡았는데 이 각각 그리드 셀에 대해서 이 뭐 어떤 리소스가 있겠죠. 그 리소스를 100% 쓰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그 리소스의 60%만 써라 얘기로 보면 되겠죠. 각각의 아래 스텝 할 때 덴서티 마스크 현재까지 배치된 거로 덴서티 마스크를 구하고 이렇게 생긴 마스크네요. 뭐 그다음에 그리고는 그리드 셀을 중에서 어떤 거는 이제 덴서티 룰을 어겨야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어길게 됨으로 배치할 수 없는 거고, 어떤 건 배치할 수 있을 텐데요. 그 덴서티 룰을 덴서티 스레시홀드 크라이테리언을 어기지 않는 애들만 이제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금지된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미리 계산해 놓고 그거를 폴시 네트워크에 나오는 출력값과 뭐 곱해서 거기서 가장 유력한, 그러니까 금지된 지금 폴시 네트워크의 출력과 금지된 애들이 표시된 마스크를 곱해서 그 중에서 고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말하자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. 이걸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여기 들어가면 안 돼. 그러면 곱해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예 숫자가 안 나오겠죠.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배치를 막고 있다.
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 음,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뭘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되므로 뭘 배출하면 안 된다. 그럴 경우에 마스크에 처음부터 표시해 놓으면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. 어,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선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래까지 다 해서 뭐 파인 튜닝까지 끝나고 나서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진짜 최종 결과물이라고 나오면 그때서 EDA 툴이 등장을 해서 정밀 배치를 하는 거죠. 뭐 리걸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한데 뭐 이게 대단한 의미인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러니까 매크로가 음, 이 중심이 지금 뭐 그리드 셀의 중심이라고 다 가정을 해서 했는데 딱 거기 못 놓을 상황이 있는 모양이죠. 그 경우는 조금 옆으로 움직여서 맞춰주고 뭐 그 과정에 이제 뭐 항상 뭐 이걸 뭐 이격이라고 그러나요? 뭐 부품과 부품 사이 최소 거리 그것도 만족시켜 주고요. 그다음에 매크로 플레이스먼트를 픽스한다는 표현을 쓰네요. 수정을 하는 거죠. EDA 툴을 써서. 그다음에 스탠다드 셀은 또 EDA 툴을 써서 배치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RL 뭐 파인 튜닝 이 과정에서는 EDA 툴이 안 쓰이고요. 그 다 배치를 하고 나서 적어도 그리드 셀 단위로 배치가 끝나고 나서는 EDA 툴이 등장해서 배치를 수행하는 거죠. 그러니까 와이어랭스 최종 실험 결과에 나온 뭐 와이어랭스고 뭐고는 다 EDA 툴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측정을 한 거겠죠.